자, 이 알고리즘의 이 동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strong이라고 하는 문자를 stone이라고 바꾸는 예제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편집거리 2의 5가 되죠. 예, 2의 5, 6의 5, 2의 6의 5, 6의 5, 요 값이 이제 결국 strong을 stone으로 바꿔 나가는 데 필요한 이제 최소 편집거리의 값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먼저 구해놔야 하니까 제일 먼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로 번째에 있는 이 열의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쭉 바꾸게 되죠. 그래서 0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이 스트롱 입력 이 문자열 스트롱에 대한 길이만큼 숫자를 쭉 초기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제로 번째 행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0부터 1, 2, 3, 4, 5까지의 이제 값을 넣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값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1번 줄, 2번 줄이 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번, 4번 줄은 먼저 for i가 제로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을 먼저 쭉 계산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이 열의 값을 이제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열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의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2의 1,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의 1, 1은 이 스트롱의 앞에 첫 번째 문자 접두어, t의 첫 번째 문자 접두어, 다시 말하면 s를 s로 바꾸는 편집거리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참고로 여기 s하고 스트롱의 문자하고 스톤의 문자하고를 이 원래 행렬의 안에 값은 이제 없습니다만 이제 그냥 참고하시도록 여기 지금 이제 표시 그 슬라이드에 표시해 놨는데, 어쨌거나 요 앞에 있는 s를 s로 바꾸는 편집거리죠. 자, s와 s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0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하느냐면 이 값이죠. 이 값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에 1,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1,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1, 2라고 하는 것은 s를 st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참. 우리 알고리즘 이렇게 되죠. 위로 올라가서. 네. 이 우리 알고리즘은 요 세 개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것. 그게 요거죠. 네, 플러스 1 하면 2죠. 2.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것. 2.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S1과 T의 1을 교체하는데 변경하는데 필요한 연산 S와 S니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가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 요걸 하게 되면 0이니까 0이 더 작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의 1, 2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죠. 2의 1, 2는 요걸 이용할 수, 왼쪽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대각선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고요.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 끝에 있는 요거를 이제 교체하는 S를 T로 교체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S고 요건 T니까 다르죠. 다르면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이번에는 0이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하면 1, 요거는 1을 더하면 3,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니까 이 세 개 중에 더 작은 것은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가져오면 이제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이제 쭉 구해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에 1, 5에 해당이 되네요. 자, 2에 1, 5는 뭐를 계산해 보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거 요거에다가 1을 더한 것, 위에 있는 거에다가 1을 더한 것. 그럼 이제 1을 더하면
1이고요. 4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는 이 두 개가 다르면 1, 같으면 0이었어요. S와 E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4, 5, 6인데 더 작은 것은 이제 4니까 4.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값을 쭉 구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행도 마찬가지 원리로 쭉 구해 나갑니다. 그 다음 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최종 목표물이 되는데, 자, 몇 가지 예를 더 한번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왼쪽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4죠. 위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2죠. 그 다음에 대각선편에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2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RS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4, 3, 요 경우가 2가 되네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2가 여기 값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은 여기다가 1을 더해준 것 3이네요. 여기다 1을 더해준 것 4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것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파는 0 또는 1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를 2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알파네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3, 3, 4가 되네요. 그 중에 더 작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3.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행별로 그리고 행 안에 각각의 열의 값들을 쭉 이제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2의 6, 5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2의 6, 5는 여기 있는 세 개의 값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값이 이용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행렬의 값을 다 구하긴 하지만 요 값은 어떻게 구해졌느냐? 요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위에 대각선 중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요 값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각각의 이 맨 끝에 있는 이 2의 6, 5가 구해지는데 이용된 부분 문제들이 뭐가 이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쫓아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스트롱을 스톤으로 바꿀 때 어떻게 편집했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 결국 이제 요 파란색 값을 쫓아가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요 안에 있는 각각의 행별로 이 행 안에 있는 열의 값을 다 구합니다. 행 안에 있는 값을 다 이렇게 구해 나가야 합니다. 다 구해 나가야 최종적으로 이 2의 6, 5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라고 하는 과정들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파란색 중에서 보면 2의 1, 1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들어 있었는데 요 2의 1, 1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맨 앞에 있는 S의 S, T의 S, S를 S로 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요 세 개 값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 값은 S를 S로 바꾸는 거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여기 0이라는 값이 여기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끝에다가 1을 더한 것, 위에다가 1을 더한 것, 그 다음에 대각선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준 건데 이 알파는 S를 S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요 값 중에서 더 작은 값 0이 여기 값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1, 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워지느냐? 1, 2라고 하는 값은 요 값이네요. 여기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2이네요. 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요 2이네요. 자, 요 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위에 있는 것에서 1을 더한 것,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근데 플러스 알파인데 t를 t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0이네요.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한 것 이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요거죠. 그거 1에서 1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1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는 것, 요 부분이죠. 그 0 더하기 0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취하면 되니까 0이라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행렬에 값이 구해지는 이제 이 모든 값을 다 구해야 하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던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종값이 나오는데 영향을 준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골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2의 값이 어떻게 구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제를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 2 마찬가지죠. 3, 2 어떻게 구해지느냐? 3, 2는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근데 r을 t로 바꾸는 거니까 이 알파는 1이네요. 자, 그래서 3, 1에서 1을 더한 것, 2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 2, 3에다가 1을 더한 것, 그 위에 있는 게 0이잖아요. 위에 있는 게 0이잖아요. 0에다가 1을 더한 것.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것, 2에 2에다가 플러스 알파. 2,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죠? 예. 여기 잘못됐습니다. 2, 1에 대한 것. 여기 대각선 부분이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 그런데 r을 st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 알파가 1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더 작은 건 어느 경우냐? 요 값이 더 작네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4, 3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4, 3, 이제 요 부분이 4, 3이면 요 부분이네요. 예, 4, 3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 4, 3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을 더한 것. 그 부분이 요거죠. 4, 2에 1을 더한 것. 여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그 부분이 요 부분이죠. 3, 3에 1을 더한 것.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에서 플러스 알파 한 것. 플러스 알파는 5를 5니까 여기서의 알파는 0이네요. 그래서 3, 2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1, 0. 5와 5가 같았었기 때문에 0입니다. 그죠? 바꿔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1이죠. 그래서 여기 1의 값이 들어갔다. 그럼 5, 4는 어떻게 되느냐? 5, 4 마찬가지죠. 5, 4가 이 위치네요. 예, 요거는 왼쪽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위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것인데, 이 대각선에서 플러스 알파가 n을 n으로 바꾸는 거니까 알파가 0인 경우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1을 더해 준 것, 2 더하기 1, 위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1 더하기 1, 대각선에서 플러스 알파 해준 것, 1 더하기 0, 더 작은 것은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1의 값이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최종 마지막 그 6개의 stro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5개의 stone이라고 하는 문자로 바꾼 최종적인 이제 편집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2의 6, 5는 요 행렬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건데, 요건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위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대각성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끝에가 G하고 E가 다르니까 플러스 알파가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에 1을 더한 것 요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에다가 1을 더한 것 요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이번에는 1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죠. 이렇게 했더니만 더 작은 값은 어느 거냐 요거네요. 더 작은 값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6, 2에 6, 5, 요 값은 이제 편집거리가 2. 다시 말하면 이 strong이라고 하는 이 S 문자열을 strong이라고 하는 S 문자열을 stone이라고 하는 문자열 T로 바꾸는데 몇 번의 수정, 편집이 필요하냐, 편집 연산이 필요하냐, 2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적 그 프로그래밍은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눈다.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눈다. 이 작은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큰 부분 문제로 만든다. 큰 부분 문제. 큰 문제. 근데 이 큰 부분 문제들을 이용을 할 때 작은 부분 문제들이
얘는 디스조인트하게 요거, 얘는 디스조인트하게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분할 정복 기법인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얘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막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그 위에 문제, 그 위에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이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엔가 저장을 해 놔야 돼요. 저장을 해 놓고 여기도 여기 구할 때도 사용하고 여기 구할 때도 사용하고 여기 구할 때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을 지금 어디에 했냐면 행렬에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렇게 행렬에 값을 저장해 놓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문제를 저장하고 있는 행렬의 요소를 계산하는 데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 다시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렬의 값을 계산해 나가는 방법.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그 행렬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나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보통 갖죠. 이게 이제 마치 우리 MT 같은 데 가거나 신문 같은 데서 방송국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이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방송국 프로그램 내지는 MT 프로그램을 표현해 놓은 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라고 부르지 않고 MT 프로그램이다, 방송국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를 구해 나가는 방식, 이걸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용어고요. 이런 그 MT 프로그램이나 방송국 스케줄 프로그램처럼 이 표로 이루어진 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렀고, 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작은 부분 문제들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놔야 큰 문제들의 여기저기 재활용이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표로 저장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동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편집거리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접두어들을 부분 문제로 해서 어떤 개수의 접두어 부분을 또 타겟의 어떤 개수의 접두어로 바꾸는데 편집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을 작은 개수의 접두에서부터 큰 개수의 접두 부분으로 점점 확대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의 동적 프로그램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얼마인가?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m/n 행렬에 행이 m개고 열이 n개인 m/n 행렬에 이 값들을 다 계산해 나가는 요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죠. 이 행렬의 개수가 몇 개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m 곱하기 n이죠. 요 하나를 계산할 때 옆에 3개의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다가 뭐 3이 곱해져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고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앞에 상수 개수는 의미가 없고 5의 m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앞에 알고리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부호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밖에 있는 것이 m번 돌아가는 거고 안에 있는 것이 n번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 행렬 2의 값을 계산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죠. 이 문장이 몇 번 반복되느냐? 밖에 m번 안에 n번이니까 그렇게 n 곱하기 n번이 되겠죠. 만약에 m과 n이 같다고 치면, 그죠? 여기 m과 n이 같다고 치면 이제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콤플렉스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고요. 이 편집 거리에 대한 이 알고리즘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텍스트 편집기에서 그 편집 어떤 문서 하나가 있고 이 문서에서 수정된 어떤 문서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다 저장할 필요 없이 어떤 문서에다가 어떤 수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해 놓으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문서를 이제 편집해낼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최소 개수의 편집 연산을 이제 표시하는데, 요런데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편집거리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유용한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자열이 하나 있는데 편집거리가 가깝다, 편집거리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유사하니까 가깝겠죠. 편집거리가 크다라고 그러면 유사하지 않으니까 뭔가 편집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정보공학 분야,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DNA 유전자의 시퀀스가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를 계산할 때 이 편집거리를 찾아가지고 편집거리가 작냐 크냐 가지고 두 DNA의 유전자의 시퀀스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철자 오류를 검색하는데, 광학 문자 인식에서 오류를 보정하는데, 자연어 번역하는데 등등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편집거리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